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상담에서 접했던 아주 매우 강한 구조를 가진 한 여성의 사주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상담에 들어오자마자 단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결혼을 해도 오래 못 가고 남자들이 결국 다 떠나갈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연애 상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구조 전체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주를 펼쳐보니 경자년 정해월 경자일 개미시 경금일주 여성으로 첫눈에 들어오는 것은 수기운이 과도하게 몰려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수 2개의 해수, 그리고 개수까지 이어지며 금이 끊임없이 물을 생하는 구조, 즉 금수상관과 식상과다가 동시에 형성된 전형적인 형태였습니다. 이 사주는 천간에서 경금이 2번 드러나 있고 그 경금이 개수를 생하며 계속해서 외부로 에너지를 쏟아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간의 정화라는 관성이 존재하지만 지지로 내려오면 해수와 자수, 그리고 전체적인 수의 흐름에 의해 그 불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꺼지는 형국입니다. 관성이 일지자수에 앉으면 절퇴지에 앉아있는 형국으로 그 남자의 모습은 자연히 작아집니다. 지지에서는 자수, 해수, 자수로 이어지는 강한 수의 흐름이 형성되어 있고 시지 미토는 겉으로는 토지만 실제로는 물을 머금은 습토로 작용하여 이 수기운을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장하고 정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사주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는 경금이지만 실제로는 물에 잠겨 중심을 잃어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금수상관입니다. 경금이 자수를 강하게 생하면서 만들어내는 이 구조는 단순히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말 자체가 날카로운 칼이 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일지 자수에 금수상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그 작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여성은 상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감정보다는 사실과 판단을 앞세워 말을 합니다. 문제는 그 말이 상대에게는 따뜻한 조언이 아니라 공격으로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 말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위축되다가 결국 관계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 사주는 식상과다가 매우 심합니다. 수기운이 4개 이상으로 몰려있는 구조는 생각과 감정, 표현이 모두 과잉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걸러내지 않고 바로 표현하게 되고 그 표현은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달됩니다. 또한 수기운의 특성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상대의 말 한마디를 여러 번 곱씹고 해석하면서 스스로 감정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결국 관계를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고 사소한 문제도 크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사주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자미원진입니다. 자수와 미토가 서로 원진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말과 감정이 서로를 향해 어긋나며 미움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자수는 이 여성의 식상으로서 말과 표현을 의미하고 미토는 남편 정관의 식상입니다. 서로의 말들이 머무르는 자리인데 이 둘이 원진으로 연결되면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이 전달되고 그로 인해 상대는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다시 원망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점점 더 틀어지고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끝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성이 지지에서 꺼진다는 점입니다. 이 사주에서 남편을 의미하는 화기운은 월간 정화로 존재하지만 지지에서는 해수와 자수의 강한 수기운에 의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불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불이 타오를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따뜻함과 끌림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약해지고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들어와도 유지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사주는 지지 전체에 걸쳐 음령 작용도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수는 수장령과 단절령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감정을 쌓아두다가 어느 순간 관계를 끊어버리는 작용을 하고 해수는 수장령과 귀물령으로 감정을 왜곡시며 현실 인식을 흐리게 합니다. 시지 미토는 귀물령과 조상령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관계 패턴이 반복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여성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관계를 반복하게 되고 그 안에서 상처와 단절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일지 자수의 단절령까지 포함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지는 배우자 자리이자 실제 관계가 작동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단절령이 있다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끊어버리는 힘이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성은 처음에는 참고 버티다가도 어느 순간 감정이 터지면 강한 말로 상대를 몰아붙이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정이 떨어지면서 관계를 단절하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관계가 끝나게 되는 흐름입니다. 현재 이 여성은 경진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금이 다시 강화되면서 자기 중심성과 고집이 더 강해지고 진토는 수를 저장하는 습토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수기운을 더욱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버티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감정과 생각이 더 많이 쌓이고 정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더 쉽게 발생하고 한번 틀어진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흐름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주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금이 수에 잠기는 구조는 폐와 대장 계통의 약화를 의미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목기운의 부재와 미토 속 간목인묘로 인해 신경계와 정신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복잡해지면서 불안이나 예민함, 수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시 신체적인 불편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주는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 여성의 문제는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연은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유지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깨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구조에 있습니다. 금수상관으로 인한 말의 문제, 식상과다로 인한 감정 과잉, 자미원진으로 인한 관계 왜곡, 관성, 소멸로 인한 배우자 유지 불가, 그리고 음령작용으로 인한 반복 패턴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관계를 형성하고 동시에 파괴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사주의 핵심은 단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유지하지 못하는 구조.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말과 감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작용이 함께 관계를 끊어내는 흐름. 이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작용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같은 흐름이 반복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확인한 이후 현재 동거 중인 남자와의 관계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6효를 뽑았고 그 결과가 바로 산천대축에서 상효가 동하여 지천태로 변하는 궤였습니다. 이번 궤는 현재 동거 중인 남자와의 관계가 점점 삐그덕거리는 상황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뽑은 6효궤이며 궤의 구조 자체가 단순한 기흉, 판단을 넘어서 관계의 흐름과 결과를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궤는 산천대축, 상효가 동하여 변궤는 지천태로 전환되는 구조로 궤명에서부터 이미 현재 상태와 향후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산천대축은 쌓아두고 억누르는 궤로서 현재 관계에서 감정이 밖으로 풀리지 못하고 계속 내부에 축적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불만과 갈등이 상당히 쌓여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특히 대축의 축이라는 글자는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억제와 통제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무언가를 참고 억누르며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상효가 동하여 지천태로 변한다는 점에서 이 쌓인 것이 결국은 한번 터지면서 풀리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태궤는 통하고 풀리는 궤이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평온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 번의 큰 변화를 거친 뒤에야 흐름이 바뀌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초효를 보면 자수처제에 청룡이 붙어있고 월령에서는 휴하며 일진에서는 비화되는 상태입니다. 초효는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바닥 흐름을 나타내는데 자수처제가 힘을 받지 못하고 비화된다는 것은 감정적인 교류가 원활하지 않고 같은 문제와 감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룡이 붙어있어 겉으로는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기운은 약하고 지속력이 떨어지며 같은 감정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현재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동일한 문제를 되풀이하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효는 세효로 인목관귀에 추작이 붙어있고 월령에서 왕상하며 일진과 인해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효는 질문자 본인을 의미하는데 인목관귀가 왕상하다는 것은 현재 이 여성이 관계에 대해 매우 강한 의지와 집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인해합은 감정적으로 깊이 묶여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추작이 붙어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작은 말과 표현, 감정의 분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여성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그 방식이 말과 표현으로 과하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관계를 흔드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놓지 않으려는 힘은 강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를 안정시키기보다는 자극하는 형태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효는 진토 형제의 구진이 붙어 있고 휴수 상태입니다. 형제효는 관계를 방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진토는 습토로서 감정을 끌고 가며 정체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진이 붙으면 답답함과 지연, 끌림의 작용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관계는 문제가 생겨도 쉽게 풀리지 않고 계속 질질 끌리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즉, 갈등이 발생해도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쌓이고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사효는 술토 형제의 등사가 붙어 있으며 묘월과 묘술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등사는 얽힘과 복잡함, 그리고 심리적인 꼬임을 의미하는데 술토와 결합하면서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묘술합 구조는 서로를 놓지 못하고 붙잡는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서로 힘들어하면서도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얽혀있는 관계 구조입니다. 5효는 응효로 자수처제에 백호가 붙어있고 원령에서는 휴하며 일진에서는 비화됩니다. 응효는 상대방, 즉 남자를 의미하는데 자수처제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기운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며 백호가 붙어있어 관계 속에서 상처와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비화 상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 남자는 현재 관계에서 지치고 소진된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상당히 피로가 누적되어 있으며 관계를 유지하려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상효는 이 궤의 핵심으로 관기가 동하여 일진과 인해합을 이루고 있으며 변효로 유금자손으로 바뀝니다. 상효는 가장 마지막 단계이자 외부적인 흐름을 의미하는 자리인데 관기가 동한다는 것은 남자 쪽에서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해합은 감정적 결합이나 외부 인연과의 연결 가능성을 나타내며 현재 관계 외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관기가 자손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관기는 책임과 관계 유지, 남자의 역할을 의미하는데 자손으로 변하면 그 역할이 약화되고 가벼워지며 관계에서의 책임감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즉, 이 남자는 점점 관계에서 빠져나가려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변효 유금 자손이 월파의 공망이며 회두국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는 이탈의 과정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를 유지할 힘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유금이 삼효 진토와 진유합을 이루면서 합괴 구조가 형성되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3자의 개입 가능성으로 다른 여성과의 연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또 하나는 관계가 깔끔하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얽혀서 질질 끌리는 구조로 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효의 흐름과 상태를 종합하면 후자의 해석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즉 이 관계는 명확하게 끝나기보다는 애매하게 이어지면서 점점 힘이 빠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궤 전체를 종합하면 현재 관계는 감정이 많이 쌓여 있고 반복적인 갈등 구조 속에 있으며 한 번의 큰 변화나 충격을 통해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변화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되기보다는 남자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관계에서 이탈하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며 동시에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애매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궤는 지금은 유지되지만 그대로 가면 무너진다는 구조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여인은 남자를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인연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주는 결과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보고도 같은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는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불임사